지금 순위가 바뀝니다. 무대 위 전광판이 깜빡이는 순간 관객석의 공기가 한 번에 얼어붙었다가 다시 한 번에 폭발했다. 조명은 칼날처럼 반짝이며 객석을 가르고 카메라의 붉은 아리시 불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전멸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그 낮음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들렸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등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 중앙 검은 정장을 단정히 여민 김용빈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로. 스타투 킹 오브 킹스 토너먼트 결승전. 이름만 들어도 거대한 왕관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무대에서 모두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단순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경쟁하고 박수 속에 누군가가 왕좌에 앉는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결말은 단순이라는 단어를 비웃었다. 왜냐하면 우승의 순간보다 더 충격적인 건 우승의 이유, 그리고 결승 무대 뒤편에서 드러난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결승 무대에 오르기 1시간 전, 제작진 구역에서 이상한 소란이 있었다. 스태프들이 무전기를 붙잡고 뛰었고 음향 감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이크 라인의 잡음이 누가 케이블을 건드렸어. 누군가의 말이 번개처럼 퍼졌다. 리허설 때만 해도 깨끗하던 소리가 결승 직전 갑자기 깨졌다. 관객은 모르지만 무대는 기계의 정밀함으로 굴러간다. 단 하나의 균열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때 가장 먼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김용빈이었다. 그는 소란을 듣자마자 제 마이크 말고 예비 라인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단순한 요청처럼 들리지만 그 한마디가 상황을 뒤집었다. 메인 라인이 끊긴 것도 문제였지만 예비 라인까지 교묘하게 흔들려 있었다. 누가 일부러 아주 노련하게 둘 다 건드린 흔적.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과의 싸움이 되었다. 이상한 건 또 있었다. 김용빈은 누구보다 침착했다. 불안해할 법한데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런 상황이 올 걸 미리 알고 대비해둔 사람처럼. 그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일정했다. 괜찮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을 때 옆에 있던 매니저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무대가 시작됐다. 조명은 푸른 바다처럼 깔리고 금빛 스포트라이트가 김용빈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첫 소절이 터지는 순간 객석의 소음이 사라졌다. 소리는 놀라울 만큼 맑았다. 방금 전까지 잡음으로 난리가 났던 것이 거짓말처럼. 관객은 그저 완벽하다고 느꼈겠지만 무대 뒤편에 있던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누군가가 라인을 망가뜨렸고 누군가가 그걸 되돌렸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때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김용빈의 결승곡은 한 곡이 아니었다. 그는 편곡을 바꿨다. 원래 예정된 곡의 첫 절만 남기고 중간에 전혀 다른 멜로디를 끼워 넣었다. 그 멜로디는 생소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한 번쯤 흘러나왔던, 그러나 제목을 잊어버린 노래처럼. 관객들은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서 더 무서운 눈물. 그 감정이 파도처럼 번져 객석 전체가 젖어들었다. 심사위원석도 흔들렸다. 어떤 심사위원은 펜을 떨어뜨렸고 어떤 심사위원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고음이 아니라 마지막 고음 뒤에 이어진 숨소리 때문이었다. 노래를 끝내고 마이크를 내리기 직전 김용빈은 아주 짧게 한마디를 읊조렸다. 노래 가사도 아니고 멘트도 아닌 누군가에게 보내는 암호 같은 말. 그 약속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점수 공개는 더 잔인했다. 이 위와 위 격차가 너무 컸다. 보통은 박빙이기 마련인데 전광판의 숫자는 칼처럼 명확했다. 관객은 환호했고 온라인은 폭발했다. 김용빈은 레벨이 다르다. 이건 우승이 아니라 등극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가 커질수록 제작진 내부의 표정은 오히려 굳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승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승 직후 생방송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진 뒤 김용빈은 곧장 대기실로 가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 출입이 제한된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었다. 한 명은 프로그램의 총괄 PD, 다른 한 명은 얼굴을 가린 익명의 남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류 봉투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경연을 흔든 손, 이제 드러납니다. 김용빈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결승 직전 음향 라인 조작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 그리고 CCTV 캡처 이미지가 있었다. 화면 속 인물은 스태프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발목에 있는 작은 흉터가 선명했다. 김용빈은 그 흉터를 알아봤다. 몇 년 전 같은 업계에서 한 번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인물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지시했고 돈이 오갔고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PD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프로그램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일이 생겨요. 그때 김용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곡을 바꾼 겁니다. 곡을 왜? 김용빈은 잠시 침묵한 뒤 서류 봉투 안쪽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손글씨 악보다 오래된 종이, 잉크가 번진 흔적,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이름. 김용빈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 그가 결승에서 중간에 끼워 넣었던 낯선 멜로디, 그건 어머니가 젊은 시절 가수의 꿈을 접으며 남몰래 써둔 곡이었다. 세상에 발표되지 못한 노래.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무대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 김용빈은 그 메시지를 결승의 한가운데에 박아 넣었다. 단지 우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대를 흔드는 손을 향해 나는 알고 있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익명의 남자가 그제야 얼굴을 드러냈다. 과거의 선배 가수이자 지금은 업계를 떠나 조용히 살던 인물. 그는 김용빈에게 말했다. 너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 판 전체가 썩어 있었어. 그리고 그는 USB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더 있어. 경연만이 아니야. 행사, 계약, 라인, 전부. 김용빈은 USB를 받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우승 트로피보다 훨씬 무거운 물건이었다. 다음 날 세상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쪽은 김용빈의 우승은 실력이라며 축제를 열었고, 다른 한쪽은 결승 직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용빈은 침묵을 깨고 짧은 입장을 낸다. 길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가 날카로웠다. 무대는 노래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대 뒤의 진실이 무너진다면 노래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는 불씨가 됐다. 제작진은 내부 조사를 공식화했고 문제의 인물들은 하나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놀랐다. 우승이 끝이 아니었다. 김용빈은 트로피를 들고도 싸움을 선택했다.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판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터졌다. 김용빈의 팬카페에 새벽 3시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온 것이다. 제목은 단 한 줄. 결승 전날 김용빈이 밤새 있었던 곳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다. 그는 결승 전날 화려한 연습실이 아니라 작은 지역 문화회관의 빈 무대에 혼자 서 있었다. 조명도 음향도 없는 곳에서 객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반복했다. 그리고 무대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둔 문장 하나. 황금기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켜낸 무대 위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말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폭로가 아니라 김용빈이 스스로에게 증명해낸 선언이었다는 것을. 그의 황금기는 운이 아니라 준비였고 우승은 목적이 아니라 신호탄이었다. 그날 이후 김용빈의 이름은 더 자주 불렸다. 무대는 더 커졌고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결승 무대 위에서와 똑같았다. 침착하고 단단하고 마치 이미 다음 장면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인다. 이제 시작이야. 김용빈의 황금기 진짜로 도래했다.